예,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전통적 추론 방법의 또 다른 문제. 자, 칭찬과 꾸중 효과에 대한 착오 현상이 또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가 오래전에 칭찬과 꾸중에 대한 그릇된 신념에 대해서 입증을 했는데, 자, 심리학에서 보면요, 꾸중보다는 칭찬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증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회귀 효과로 해석을 한다면, 자, 칭찬을 하게 되면 어른이 기대하는 모습을 볼 경우 칭찬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칭찬을 받고 나면 계속 그 기대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확률이 칭찬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일 확률이 적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죠. 자, 이것도 회귀 효과죠. 아까 보셨던. 예. 자, 왜냐하면 칭찬이라는 건 기대하는 모습이 항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항상 그렇지 않을 확률이 있는 겁니다. 자, 꾸중도 보십시오. 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경우에 꾸중을 하죠, 우리가. 자, 근데 이후의 행동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먼저 보인 경우에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회귀 현상으로 인해서 마치 칭찬보다 꾸준히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칭찬이 더 큰 거예요, 효과가.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학자가 입증한 겁니다. 이러한 착오 현상을.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식에서의 오류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통계적인 검증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꾸중 칭찬을 이렇게 사용을 했더니만 이 실험자가요. 네, 피실험자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몰랐고요. 이렇게 했더니만 네, 결국은 실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자, 그래서 또 다른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추론의 오류라는 게 미신을 만들어내더라. 네, 이런 잘못된 과학적 추론이 아닌 우리가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추론이라는 거는 예, 미신에 가깝더라. 자,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시해버리고 드물게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만 흥분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 학자는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권에 맞을 확률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연찮게 1,000원짜리 복권 1,000원이라도 당첨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굉장히 이것을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 그 다음에 마치 1등이라도 당첨될 것처럼 또 복권을 사게 되잖아요. 네. 자, 실은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과학적 추론. 여러분들이 예, 이런 실제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측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추론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인식에 의한 추론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추론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검증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추론이 정말 사실에 가깝냐. 자, 사실에 true인가? true. 자, 그 다음에 추론이 드물게 맞아떨어진 건 아닌가? 자, 드물게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우연이죠. 즉, 종합하면 자, 우리가 제가 추측하고 있는 이런 가설들이 자, 예를 들면요. 축구를 할 때 비가 온다라는 가설을 지금 제가 내리고 싶은 거예요. 축구를 할 때만 되면 비가 오더라. 이런 게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이게 혹시 우연에 의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연구에서는 그래서 과학적인 추론을 쓰는 거죠. 자, 현상의 원인을, 인과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이런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과학적 추론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좀 철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요. 너무 어렵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저와 함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연구 설계부터 연구 검정들이 대한 목적과 필요성 없이 무턱대고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학문을 연구하는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서 이런 긴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장황한 얘기들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흥미 있으신가요?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추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추론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인 추론에서 인과관계와 연관성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인과성이라는 표현 들어보셨고, 그 연관성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인과성, 연관성.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인과성은 뭘고 연관성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읽다 보면 뭐뭐에 대한 효과라는 논문의 제목도 있고요. A와 B의 연관성 또는 A와 B의 관계라고 하는 재활학에서 이런 연구들 참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과관계와 연관성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자, 인과성과 연관성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인과관계와 연관성이 어떻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과관계와 연관성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 인과성은 원인 결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연관성은 A와 B가 서로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용어의 차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만으로는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인과성과 연관성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래전 뉴스입니다. 사실 인과성과 연관성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충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실은 담배, 흡연입니다. 여러분들 흡연이 암과 인과성이 있느냐? 흡연이 암과 그냥 관련이 있느냐? 이 미묘한 용어의 차이로 수년간, 십수년에 걸쳐서 법적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흡연자들은 이걸 소송을 냈었고요. 예, 담배 제도 회사에서는 이것이 인과성이 아니라 관련성이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 인과성과 연관성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뉴스 기사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2011년 2월에 메디컬 투데이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담배, 유해 성분 덩어리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담배 속에는 아주 많은 화학 물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에도 과학 시간에 담배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다라는 걸 배워왔을 겁니다. 담배 안에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아주 1급 발암 물질이 있고요. 예, 여러분들 그 손톱, 예, 매니큐어 벗길 때 쓰는 아세톤이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예, 폴리에스테르, 와파린, 아주 무서운, 네, 아크로라인, 이런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 흡연이 암의 원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 지식의 최고 선두에 있는 법원에서 이런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합뉴스 2007년자를 보시면, 자,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발암 물질이 있는 이미 담배를 우리가 성분을 분석하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역학적 인과관계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법원이란 곳에 있는 판사, 검사님들, 변호사님들이 예, 법조인들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뭐 인간의 주관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예, 자료들을 모아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자, 이분들이 한 이 한마디 역학적 인과관계가 없다. 네, 커저리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미 2000년부터 이게 소송이 있어 왔어요. 7년 넘게 이미
네, 이미 2007년에도 이미 네, 계속 소송 중이었는데, 자, 폐암 후도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네,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네,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 예, 여기서는 인구 집단이겠죠.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예,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에서 예, 추출한 특정 요인, 자, 이게 흡연이 되겠습니다. 흡연하고 예,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다. 이게 인과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 이거 어렵죠? 이 판결문이요. 예, 자,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과관계라는 게, 예,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예, 특정한 요인이 다른 요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자, 암에는 여러 가지, 흡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치고요. 노화도 영향을 미치고요. 암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음주도 영향을 미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같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흡연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 재판의 핵심이었던 거죠. 네, 이걸 검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 역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결국 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흡연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이 관계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국립암센터, 예,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이제 의학적인 소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방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예, 자, 이 원인 질환이다라고 의학자들이 이제 예,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재판에서 2011년도에 자, 2011년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판결이. 자, 흡연하고 폐암하고 인과관계가 자, 역학적 인과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라고 이제 다시 재판부가 뒤집은 거예요. 결과를. 자, 그래서 쟁점을 보면 자, 요약하면 쟁점을 보면 1심에서는 역학적 인과관계만 인정되지 이게 개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데 항소심에서는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되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 인과관계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가 되느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인과관계 연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 지을 건데요. 자, 이렇게 소송이 있어 왔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최근 이제 그 2016년쯤에요.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는 그 판정이 났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또 나긴 했었어요. 네.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긴 하지만 예, 이것을 일반 사람들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발암 물질이라는 표기를 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속인 건 아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났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과관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이렇게 재판부에서 십수년 동안에 이러한 한 사실을 가지고 예, 대법원까지 갈 정도의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 쟁점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과관계. 여러분들 인과관계는 보시면 자, 우리가 연관성하고 인관성이라는 게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논문을 읽으시면 the association the association A and B 예,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는 the relationship o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목만 갖고는 사실 이게 연관성이냐 인관성이냐를 사실은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제목에 association 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예, 연관성이 더 가까운 건데 도대체 연관성 관련이 있다라는 거랑 인과성 이게 원인이다라는 건 뭐가 다르냐? 자, 제가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과성과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불경기에는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이런 사례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사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불경기 때마다 이런 속설처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경기에는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이거 인과성일까요? 아니면 네, 연관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요거 뒤에서 제가 그 인과성의 그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영수는 3달 전에 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자, 발목을 다쳤는데 그 후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두통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인과성일까요? 아니면 연관성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도 역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제가 지금 현재 강의실이 어둡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의실 불을 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연관성일까요? 아니면 인과성일까요? 즉, 연관성,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과성, 원인이 되는 걸까요? 자, 그럼 인과관계, 인과성이 뭔지 제가 확실하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회과학자인 하퍼 콜린스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다 충족해야, 모두 다 충족해야 우리는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두 사건 A하고 B라는 게 있습니다. 자, A하고 B 사이에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인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예컨대 제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돌을 맞았어요. 돌을 맞고 뇌출혈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돌을 맞은 거라는 A라고 하는 사건이죠. 제가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B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같은 공간에서 돌을 맞았겠죠. 자, 그리고 시간적 인접성도 제가 맞고 나서 바로 뇌출혈이 걸렸다면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돌은 10년 전에 맞았는데 10년 후에 뇌출혈이 걸렸다면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공간적, 시간적으로 인접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공간적인 거. 예를 들면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면 자, 하와이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하와이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중국에서는 태풍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하와이의 나비의 날개짓이 예, 태풍의 원인이 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태풍은 또 여름철에 중국에 오긴 하죠. 자, 하와이하고 중국하고는 공간적으로 상당히 멀지요. 따라서 이것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뭐 우연에 의한 연관성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자, 인과성이라면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한 사건 A가 다른 사건 B에 반드시 선행해야 인과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컨대 제가 아까 돌을 맞아서 뇌출혈에 걸렸다라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돌을 맞았다는 사건 A가 제가 뇌출혈이 걸린 사건에 반드시 선행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인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자의 치마 길이하고요, 불경기하고는 어느 게 먼저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인과성이라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치마 길이가 짧아서 뭐 저기 불경기가 온 건지 불경기라서 치마 길이가 짧아진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반사실적 조건이라는 게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 저기 박사과정에서 이제 그 커절리티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개념인데 좀 어렵더라고요.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자, 아까 제가 한 사건은 다른 사건에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선행되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네, 뒤따라오는 사건 B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충족하는 거. 이것을 반사실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돌멩이를 맞았다는 사건 A하고 뇌출혈에 걸렸다는 사건 B가 있을 때 자, 제가 돌멩이를 맞았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즉 돌멩이를 맞지 않았더라면 자,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제가 돌멩이를 맞지 않았으면 예, 뇌출혈이 발생을 딱히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사실적 조건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예, 맞아 떨어지느냐를 보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관계,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 사건 A, B가 A가 B의 선행성, 그리고 반사식적 조건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이게 원래 그 애니메이션인데 한꺼번에 다 나오게 돼 있어서요. 예, 답을 지금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 답이 제시가 되어 있더라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아까 보셨던 불경기는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 인과성인지 연관성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조건이 선행성 한번 보실게요. 자, 불경기에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불경기가 먼저 와서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선행성이 위배되고 있죠, 벌써. 자, 반사식적 조건화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만약 불경기가 아니라면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졌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불경기가 아니라도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식적 조건화도 이게 위배되는 거예요. 예. 자, 불경기가 아니라면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다라는 반사식적 조건화에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영수는 3달 전 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달 전이라는 거죠. 그 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두통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죠? 자, 3달 전에 넘어진 거는 사실은 예, 아까 보셨던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이라는 조건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우리가 직업 환경의학과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곳에서 우리는 인과적인 거, 우리가 산재 이런 것들을 많이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산재 이런 것들을 많이 판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진료 부서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런 인과성이 시간적인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3달 전에 넘어진 거랑 지금 두통 증세랑은 아마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과성이 없습니다. 위배됐기 때문에. 자,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실이 지금 어둡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강의실에 불을 켰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가요? 자, 제가 지금 강의실이 어둡고 그래서 불을 킨 거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인접한가요? 인접하죠? 예, 같은 공간에 있고 자, 바로 불을 켰으면 네, 이 어둡다고 생각한 게 더 시간적으로 먼저 왔어요.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조건 선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제가 불을 켰지 않습니까? 자, 어둡다라는 사실이 선행되어 있죠. 자, 세 번째 반사시적 조건화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강의실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불을 안 켰을 거다라고 하는 게 반사시적 조건화잖아요. 자, 어떤가요? 그렇겠죠. 제가 만약에 강의실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불을 안 켰을 겁니다. 자, 세 가지 모두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나요? 자, 결국 우리가 연관성이냐 인과성이냐를 검증하는 건 우리가 이제 고급 통계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과성을 검증할 거냐 아니면 단순히 연관성을 검증할 거냐가 앞으로 여러분들 연구 테마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애니메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에서는 답이 나와 있는데 예, 한번 보실게요. 자, 3개월간 끝말잇기 치료를 매일 했어요. 자, 3개월간 이런 치료를 했는데 3개월 전보다 예, 수영어휘라고 하는 지표가 10% 향상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연관성이냐 인과성이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인과성이라고요? 자, 한번 인과성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공간적, 시간적으로 인접한가요? 인접하죠.
자, 3개월간 매일 지금 치료했다는 게 네, 시간적으로 인접성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3개월 전에 한 번 치료한 걸 가지고 3개월 후에 향상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인접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치료했더니 향상됐다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접한 겁니다. 자, 선행성 예, 조건을 만족한지 한번 볼게요. 자, 끝말잇기 치료가 먼저죠. 자, 끝말잇기 치료를 A라고 보고 수용 어휘가 형성된 걸 B라고 봤을 때 자, A가 B에 선행되고 있죠. 자, 선행성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만족했네요. 자, 그 다음에 반사식조 조건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3개월간 치료를 안 했다면 수용 어휘가 향상되지 않았을 것이다가 지금 반사실적 조건하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그쵸. 지금 이 사실에서는 치료를 매일 안 했다면 향상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만족하네요. 자, 따라서 이거는 인과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사실에서 보면 인과관계의 조건은 성립이 됩니다만은 자, 여기서 그쳐버리면 이것이 실제 효과에 의한지, 자, 실제 치료 효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이 수용 어휘가 향상된 게 반드시 얘 때문이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연적으로 향상된 거 아니냐? 다른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과학적인 증명을 우리가 예, 자, 그런 과학적인 증명을 우리가 통계적인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른바 요즘의 연구 방법들은 EBP라고 얘기합니다. Evidence Based Practice.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 수준에 기반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근거 수준에는 위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인과관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또 연관성이 높은 것도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가 결정짓는 게 사실은 연구의 첫걸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성이냐 연관성이냐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 조건 예, 오늘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인접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선행성 예, A라고 하는 예, 조건이 B보다 반드시 먼저 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반사식적 조건화 자, A를 하지 않았더라면 B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사식적 조건화를 다 만족해야 인과관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잘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